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박지원,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세 네. 키워드로 얘기를 좀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고요.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뭐 김정은 오늘 핵 관련 언급도 있었고 네. 또 행정수도 이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 좋게 보면 노련하고 나쁘게 보면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어서 그렇죠. 아주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청문회를 네. 좀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요 어제 그 시작이 하태경 의원과 설전이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맞습니다. 예, 이거 잠깐 듣고 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 의원에는 잘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이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예.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설전을 들어보셨는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또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 잘 아시잖아요, 또. 네네. 예, 오늘 저 평론하실 때는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아주 네네. 예, 공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좀 평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하태경 네.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게 학력 위조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자,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논란을? 일단은 이제 의혹 제기에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듭니다. 예, 지금 일단 이런 거죠. 원래 광주교대, 당시엔 2년제 대학교 네, 네 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편입을 했는데 지금 이 학사 과정을 보면 한 72학점이 졸업학점에서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게 조선대에서 5학기를 마치고 6학기에 편입한 걸로 돼 있었는데 2000년에 이게 이 광주교대로 바뀌었다. 네, 근데 문제는 학적부를 내라 이건데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박지원 이 후보의 주장은 딱 한 가지, 단국대에 물어보라. 예, 나는 광주교대를 나온 게 맞고 단국대에 편입을 예. 해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고 졸업을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학적부 등 이 대학에서 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여기서요. 네. 이제 박지원 지명자는 학교에 가서 알아봐라. 거기서 떼라. 예? 이건데. 근데 사실 이 학교에서는 박지원 지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떼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박지원 네. 지명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동의를 안 해준 거고 원래는 이 자료 요청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과 관련된 학력 사항 같은 것들이 이 박지원 후보자가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보고 싶은 게 이 하태경 의원이 보고 싶은 건 학적부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당연히 저는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졸업증명서, 학사증명서 이런 건 떼서 냈을 거고 예. 이건 학교가 떼주는 겁니다. 졸업생에게는 당연히. 타인에게는 안 떼주죠. 위임장이 있어야 그렇죠. 떼주죠. 예. 그런데 학적부는 이제 이 그 편입해서 적어도 2년의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프라이버시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성적을 가리고 떼달라, 네.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지원 후보는 그것은 당국대에 물어봐라. 학사 과정에 대한 것은 65년 당시에 나는 학생이었을 뿐이고 네. 내가 그런 그 학교의 규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알았겠느냐. 그건 학교 소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태경 의원이 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 남아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단국대가 졸업증명을 해줬다면 네. 대학은 졸업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은 이제 학점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열어보게 되냐 하면 우리 국정농단 초기에 예. 이 정유라 사태처럼 이 교육부 감사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네. 강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군요. 그럼요. 있기는. 네, 강력한 의혹이 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의혹이 본인은 지금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문제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당국대가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박지원 이 후보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일리 있는 게 자,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65년도 일이잖아요. 예. 저도 태어나기 1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 60년대 학사, 저는 80년대 학번이지만 예. 7, 80년대 대학의 학사는 일단 첫째, 전산화가 되기 이전입니다. 예. 지금 뭐 학사 관리야 엄격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게 학점 하나가 만약에 잘못 나가면 학생들이 바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정 신청 기간 이 다 받아주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교수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60년대 당시에는요 그냥 대학은 교수가 왕이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아마 박지원 후보 외에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기록 근거가 명확하면 이거는 뭐 연필로 쓴 걸 지우고 다시 덧붙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문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60년대 학생의 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요거 좀 이제 일이 곤란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과는 학사 권리가 완전히 다른 그 시대, 55년 전 얘기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제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이 네. 박지원 그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를 또 들고 나왔어요. 네, 이거는 네. 그 전에 이제 보도가 된 자료가 아니라서 저도 깜짝 맞습니다. 놀랐는데 이것도 녹음코 잠깐 듣고 와보겠습니다. 타팔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럼 그건 이거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조작된 겁니까? 예. 만약에 이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고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밀 합의서에 자기가 사인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비밀 합의서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알려진 게 왜 네.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거 이거는 알려진 거잖아요. 송금. 네네네. 이거 말고 25억 달러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5억 달러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박지원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은 예. 옥고까지 치른 거죠. 실형을 다 예. 살고 나왔습니다. 3년인가 살았죠. 예. 아마. 그리고 이것도 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걸 통치 행위라고 인정만 해주면 특검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겠다. 예. 대통령이 결단한 거니까 예. 비서실장은 이제 그냥 움직인 사람일 뿐이고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끝끝내 통치적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다 뒤집어 쓰고 꾹꾹 아. 치렀는데 예.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 더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요. 물론 실제로 간 것은 아니고 예. 자 5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5억 달러는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네.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예.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논의가 끝나고 청문회 후에 나와서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박지원 후보가 예. 자, 남북 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아. 예, 그러니까 서명한 부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그 어제 주호영 후보는- 의원이 들고 나온 네. 비밀 합의서가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 남북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20억 달러를 더 달라,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예. 우리 정부는 자, 그것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든 뭐 우리 남측 기업의 투자든 어떤 형태로든 20억 달러 규모가 북한에 투자되는 것은 네. 순식간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이 하나의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없는 얘기로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예. 책임지겠다는 얘기에 더불어서 그 문서는 조작이고 허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녹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강한 이야기가 자, 주호영 원내대표든 누구든 그 문서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서 얘기해봐. 그럼 나는 바로 고소를 할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따지게 될 것이니까 예. 한번 그 문서가 진짜라면
그 원본은 이제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본을 가지고 이 국회 밖에서 말하시오. 내가 고소하겠소까지 아주 강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부인을 했거든요. 참, 예. 이것도 지금 진위를 알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복잡한데 네.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오늘 채택이 됐죠? 그래서 채택됐고요. 뭐 임명되겠죠? 임명됐습니다. 아, 임명도 됐습니까? 네네네. 예, 조금 전 속보로 보면은 청와대에서 임명 제가를 했고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박지원 바로, 이제 예. 국정원장 임기가 시작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어제 월요일부터 이인영 이제 이 통일부 장관 음. 이 업무가 시작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최근 3건의 인사청문회가 네, 예. 다 야당은 불참한 상황에서 그렇네요. 여당 단독으로 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다음 날 임명. 지금 뭐 수수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다. 불가항력이네요. 예, 아주 네네. 예, 좀 전국이 또 경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요. 두 네. 번째 키워드 추미애 가보겠습니다. 자, 네. 어제 또 있었죠.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이 발언이 나와서요. 네네. 예, 이것도 녹음 컷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그- 질문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설 쓰시네 이제 아주 네네. 작게 들려왔는데 네. 지금 누굽니까 그 차관 법무부 차관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바로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는데 예, 법무부 차관으로 지난 4월에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하던 중에 이 휴가를 나갔고 예, 미복귀해서 휴가를 더 연장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또 복귀일에도 미복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걸 이제 이것을 통합당 측에서 고발을 한 거죠, 이 고발을 사건. 했고 예.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가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 배당이 지검장이 됐어요. 지금 차관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 이 사안을 덮으려고 장관이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승진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십니다 했고 이제 뭐라고요?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오면서 네. 이 소설을 써요? 국회의원이 소설가입니까? 이렇게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또 김남국 의원이 아주 큰 활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렇죠. 그 최영일 그게- 평론가 거의 동생뻘 아닙니까? 평론계 동생, 막내 동생. 이 매우 친했는데 예. 이 국회 입성한 후에는 뭐 그러니까요. 통 이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와도 한 몇 개월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랬죠. 녹음 컷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좀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직접 해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 야당이 합리적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예. 추 장관은 요즘에 계속 거친 입으로 불리는데 조금 야당에 대한 반응이 이제 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반쯤 잘라먹고 지휘랍시고 이런 표현부터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 소설 쓰신의 어제 발언뿐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 지금 설전이 계속 매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추 장관의 이 언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예. 두 번째는 이 야당이 지금 너무 지역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권고안을 하나 냈는데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이 검찰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권고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권고안에서 법무부 네. 검찰개혁위에서 윤석열 지휘권 폐지하라. 이거를 네. 권고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고 이제 지칭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의 조직적인 문제니까 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고 예. 심지어는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지금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말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인사 내용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위원회의 이 저 의견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한다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 지휘권도 잃고 아하. 인사권도 잃을 수 있는 권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권고 아니긴 합니다. 식물총장 만드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평론가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좀 아이고.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되겠네요.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안 끊겨서. 다행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